상상하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곳. 신이 아닌 인간의 의지로 건설된 지상 최대의 인공낙원 두바이. 두바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도시다. 여름과 겨울, 꽁꽁 얼어붙은 설원과 불타는 사막이 이물 없이 공존하고 낙타와 자동차가 함께 달리는 21세기 아라비안 나이트. 그 신기루 속을 나는 걷는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나는 꼬박 10시간을 날아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했다. 그 유명한 걸프만과 적혀있는 중동 국가. 아랍에미리트는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내 여행의 목적지는 아라비아 반도의 동쪽 끝, 두바이. 세계 3대 산유국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는 한반도 면적의 3분의 1에 인구 294만 명의 작은 나라다. 수도는 아부다비. 그 아랍에미리트 연방을 구성하는 7개 토호국 중 하나로 메뚜기라는 별난 뜻을 가진 두바이는 토호국 중 유일하게 국제무역항으로 발전한 경제 수도다. 언제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메뚜기처럼 두바이는 첫 대면부터 내 막연한 상상 속 중동 국가의 이미지를 뒤흔들어 놓았다. 히잡을 두른 이들이 거리를 활보하지 않았더라면 마호메드의 대형 걸개 사진과 나로서는 단 한 줄도 읽을 길 없는 생경한 아랍 문자가 아니었다면 이곳이 중동인지 뉴욕 어디쯤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도시는 현대적이었다. 마찰루들의 기재기로 날마다 스카이라인이 달라지고 세계 최고, 세계 최초라는 기록이 세워지는 활기찬 땅. 서울을 떠나기 전 내가 머릿속에 입력해 놓았던 두바이의 랜드마크는 버즈 알 아랍 호텔이다. 별 5개로도 모자라 7개를 단 7성 호텔. 아라비아 전통 목선의 단 모양을 본떠 에펠탑보다 높게 지어진 이 호텔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텔로 완공 당시부터 세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었다. 사방을 둘러봐도 밋밋한 벽면이라곤 한 모퉁이도 찾아볼 수 없는 화려함의 극치. 이른바 아랍식 럭셔리 데코레이션의 개념으로 버즈 알 아랍은 세계적인 특급 호텔들 사이에서 새로운 럭셔리즘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찬사를 받았다고 한다. 사막의 도시 위에 세워진 마법의 성 같은 호텔. 아랍어로 최고라는 뜻의 알 문타하 스카이 라운지는 지중해식 정찬이 제공되는 천상의 레스토랑. 이곳엔 한국인 셰프도 있다고 한다. 아라비아해로부터 200m 상공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기분. 두바이는 스스로 품을 수 있는 세상의 크기와 넓이를 가늠하기 위해 이 호텔을 지은 것일까? 매년 타이거 우즈가 이 호텔의 가장 꼭대기에서 바다를 향해 멋진 샷을 날린다는 곳.
인터넷에서 접한 기사만으로도 호기심을 자아내기 충분했던 호텔은 한국에서 온 취재진이라는 말에 아방궁 같은 객실을 살짝 공개해줬다. 버즈 알 아랍 호텔은 202개의 모든 객실이 스위트룸이다. 복층 구조로 돼 있는 객실 2층은 응접실과 침실 그리고 욕실로 꾸며져 있었는데 실크와 필로드로 만들어진 화려한 아라비아 풍침대 그리고 약 50만 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 세트가 투숙객을 위해 비치돼 있는 초호화 욕실까지 사막의 호텔 하나로 전 세계 부호들을 불러 모으는 버즈 알 아랍의 호화로움에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버즈 알 아랍 호텔에 묵는 사람들에겐 신나는 특권이 하나 더 주어진다. 바로 이웃하고 있는 주메이라 비치 호텔의 와일드 와디 워터파크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신나는 물놀이 시설들로 가득 찬 15,000평 규모의 수중공원은 고대 아라비아 신밧드의 몸을 연상시킨다. 이곳에서만큼은 나이도, 일상도, 내일에 대한 걱정도 모두 흐르는 물처럼 지나가고 잊혀진다. 최첨단 기술과 현대적인 인공의 힘이 만들어낸 도시. 그러나 두바이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마법의 도시가 아니라 역사와 전통의 도시임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올드마켓이다.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에는 아랍풍의 공예품이며 기념품들이 가득했는데 넋을 잃고 구경하는 내 눈앞에 한 상인이 아랍의 검을 뽑아들었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조각이 새겨져 있어 칼이라기보단 예술작품에 가까운 아랍의 검들. 그런데 곱게 뻗은 모양이 아니라 하나같이 휘어져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한다. That's one means knife, and Okay. that's one means daggers. Daggers. The Arab original, before use it, the like sword. That's one means the sword bigger one, Okay. and you can get Islamic more kind Style, of. That's because more sharp. And you it's get. cutting more Yeah, faster. that's cutting can get more faster. Okay. But that's what we say for like vegetables or for something knife. That's not Okay. like that. 홀레 때 착용한다는 아랍의 전통 모자를 쓰고 멋진 검까지 받아든 나는 어느새 아랍의 전사로 변해 있었다. 검은 황금, 석유가 발견되기 전엔 작은 어촌에 지나지 않았을 두바이. 나는 한 수산시장을 찾았다. 아라비아 해에서 건져 올린 이름 모를 생선들 중에는 우리나라 수산시장에선 흔히 볼 수 없는 상어고기도 있다. Yeah, here is available in beach, cheap and fresh fish. Here you must come from Oman and UAE local fish is available in here. So many supermarket is buying from here and another part of fish is come from Oman. That is enough. This would be the fish market. Big one egg. Okay, my friend. Thank you. 양고기, 닭고기와 함께 두바이 시민들의 밥상을 책임지는 3대 주식인 생선. 활기찬 시장은 늘 그 도시의 건강 지수를 보여주는 듯하다.
점심 무렵 들어선 어느 골목의 빵집에선 갓 구워진 아랍 빵들이 화덕에서 하나둘 꺼내지고 있었다. 달궈진 화덕벽에 껌처럼 붙여 구워내는 안에서부터 공갈빵처럼 생긴 둥근 모양까지 아랍의 빵은 하나같이 푸짐하고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구수한 밀냄새를 맡으며 눈으로 즐기는 맛 또한 일품이었다. 인구 70명당 1명이 백만장자라는 부자나라. 나는 두바이를 걷다가 대체 무엇이 이 작은 나라를 그토록 강하고 부유한 땅으로 만들었는지 시간을 되돌려보고 싶어졌다. 수메르 시대 페르시아만의 교역 중심지였던 7개의 토우국, 두바이를 비롯해 아부다비, 아지만, 푸자이라 등 7개의 토우국들은 1971년 아랍에미리트라는 연합국을 결성했다. 이슬람 문화권인 아랍에미리트는 여러 부족으로 구성된 주민들이 군주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제 체제로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이어왔다. 과거의 생활상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덕에 현대적인 두바이의 옛 모습이 쉽게 이해가 됐다. 왕권 국가인 아랍에미리트는 일찍이 두바이의 CEO라 불렸던 셰이크 라시드 전 국왕을 중심으로 두바이를 물류, 산업, 관광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다. 그가 착고한 후 장남인 셰이크 마크툼 그리고 현재 셰이크 모하메드로 왕위가 이어지면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했다. هذا البيت بني في عهد الشيخ مكتوم بن حشر حاكم دبي في الفترة من 1894 إلى 1906 وتوفق الحاكم في بناء واختيار هذا المكان لموقعه الجغرافي من إمارة دبي وكان يتحكم من خلاله بمداخل ومخارج الإمارة. 불과 30년 전만 해도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두바이. 90% 이상이 사막으로 이루어진 풀모지는 검은 황금, 석유의 발견으로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다. 그러나 두바이는 안이한 유혹을 떨쳐버리고 탈석유 경제 구조를 만들자는 정책을 펼쳐 오늘날 실패를 제외한 모든 것이 가능한 땅이 되었다. 창조적인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 셰이크 모하메드 국왕의 집. 그의 집 앞에는 약 200여 마리의 공작새들이 살고 있다. 왕권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의미일 수도, 두바이의 부와 미래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 내가 만난 두바이는 공작새의 화려한 날개처럼 불모지 사막을 끊임없이 리모델링하는 중이었다. 두바이의 여름은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다. 때문에 더위를 피해 대부분의 유락시설은 실내에 자리 잡고 있다. 그중 펀시티는 아이들을 위한 학습 놀이공간으로 두바이 어린이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공간이다.
때마침 펀시티에서는 두바이의 한 방송사에서 주최하는 전통춤 경연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히잡을 쓴 아이들이 늠름한 전사처럼 총을 돌리며 장기를 뽐내는 모습. 하지만 고사리 손에 들려진 총이 내겐 좀 낯설게 느껴졌다. 춤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총 던져받기. 공중으로 높이 던져 올렸던 총을 사뿐히 손에 넣자 가슴 졸이며 보던 관중들이 환호한다. 과연 몇 점이나 받았을까? 9점, 9점, 8점. 이 정도면 꽤 높은 점수가 아닐까. 다음 친구가 꽤나 긴장될 것 같았다. 어려서부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며 자라는 이곳의 아이들. 절도 있고 의젓한 꼬마의 춤 동작에 두바이의 밝은 미래가 겹쳐져 보이는 듯했다. 두바이의 중심부를 세로로 관통하는 수로 주변엔 크릭 파크가 있다. 풀향기를 머금고 불어오는 바닷바람에 나는 잠시 땀을 식히고 가기로 했다. 아라비아해로 이어지는 길고 넓은 물길. 진주잡이 잠수부와 인도, 아프리카를 오가던 무역상들이 수없이 오갔을 역사적인 수로. 그들은 이 빗길에서 훗날 세계의 여행자들이 아라비안의 휴일을 꿈꾸며 몰려들 오늘의 두바이를 만났었습니다. 황금 사막을 닮은 두바이의 아침 하늘. 나는 이른 새벽부터 낙타 경기장을 찾았다. 새벽 5시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대나처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동트기 전부터 경기를 준비하는 이유는 간단했다. 50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낮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다. 두바이의 명물인 낙타 경주가 열리는 날엔 방송국의 중계차도 등장한다. الشاعر علي بن عماد الخاطري وهذا الشوط الرابع من نصيب 13 للسيد محمد بن عيفز تهانينا وناموس ودعوة عامة للجميع
عند سالم بن حميره الشامسي معاليك يدعوكم اليوم في صاله البوم والدعوه عامه باكر يوم السبت. 경기 시작을 알리는 안내 멘트가 끝나고 이제 경기 시작 1분 전. 출발선에 선 낙타들도 지켜보는 사람들도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다. 고삐 풀린 낙타들의 질주에 행여 밟히지 않으려면 낙타보다 빨리 뛰어야 한다. 사막의 느림보로만 생각했던 낙타가 준말을 능가할 만큼 이렇게 빨리 달릴 줄이야. 낙타 경기의 독특한 점은 낙타와 나란히 주인들도 차를 몰고 함께 달린다는 것. 혼자 뛰는 낙타를 응원하기 위함이라 한다. 낙타 경기는 사람이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닌 낙타의 등 뒤에 로봇 기술을 달아 무선으로 낙타를 조종하는 경기. 한때 인도, 파키스탄 등지의 어린아이들을 기수로 태웠지만 수많은 아이들이 낙타에서 떨어져 희생되면서 현재 로봇으로 대체했다고 한다. 이 경기에서 우승한 낙타는 몸값이 억대로 치솟는다니 질주하는 낙타와 자동차들이 뿜어올리는 저 뽀얀 먼지 속엔 어떤 소시민의 인생 역전의 꿈도 함께 피어오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السوان في دورة السوان في كل أسبوع بيكون من رعاية سامية من أصحاب السمو الشيوخ من رئيس الدولة ونائب رئيس الدولة وأعضاء المجلس الأعلى للاتحاد في كل إمارة. 새하얀 모래바람 속에서 사람들을 울고 웃게 하는 낙타 경기. 가장 현대적인 도시 두바이는 그렇게 가장 아랍적인 또 다른 얼굴을 동시에 선사하고 있었다. 사막을 뒤로하고 다시 도시로 들어오면 두바이는 세계적인 쇼핑 도시로 여행자를 만든다. 두바이 외곽 제벨알리에 위치한 거대한 쇼핑몰 이븐 바투타. 두바이는 시 전체를 100% 면세 지역으로 설정, 1년에 2번 대규모 쇼핑 페스티벌로 전 세계 관광객을 모으면서 관광 산업을 국가의 경제 기반 산업으로 성장시켰다. 세계적인 브랜드에서 에미리트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250개가 넘는 명품들을 놀라운 가격에 만날 수 있는 곳. 사람들은 이븐 바투타를 중동의 홍콩으로 부른다. 아랍의 탐험가 이븐 바투타의 이름을 따서 붙인 쇼핑몰 이븐 바투타는 310만 평방피트의 초대형 백화점이다. 그의 탐험 여정 순서대로 안달루시아관, 튀니지관, 이집트관, 페르시아관 등 6나라를 여행하는 테마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 대륙과 러시아 초원에서 탄자니아 해안까지 여행한 14세기 탐험 영웅 이븐 바투타.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모험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그의 여행길을 따라 나도 쇼핑몰 안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페르시안 건축 양식으로 지어져 블루톤의 타일과 섬세한 문양 그리고 화려한 색채가 돋보이는 페르시아관. 박물관도 아닌 쇼핑몰에 나라별 특색을 부여해 문화를 쇼핑하는 듯한 착각을 선사하는 아이디어가 놀랍다. 페르시아관을 지나 건너간 나라는 이집트.
중동에서 가장 큰 도시 카이로를 본따 만들었다는 이집트과는 상형 문자가 새겨진 띠 모양 장식이 돋보인다. 쇼핑거리가 넘쳐날 뿐 아니라 이국풍의 볼거리들로 가득한 복합 문화 공간. 나는 쇼핑 대신 이집트의 나는 양탄자를 타보기로 했다. 양탄자에 앉자 잠시 후 알라딘의 한 장면처럼 내가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다. 작은 나라 두바이는 모래 땅 위에 세계의 축소판인 쇼핑센터를 세워 어느덧 전 세계 여행자들의 쇼핑 허브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다. 이븐 바투타, 그의 탐험은 7세기 후인 오늘날까지도 이곳에서 아직 진행 중이다. 두바이엔 이븐 바투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대형 쇼핑몰이 하나 더 있다. 특별한 무언가가 숨어 있는 곳. 스키라는 단어가 존재할 것 같지 않은 낯선 사막의 땅에 이게 웬일인가. 스키 장비를 빌리고 빌려주는 풍경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화면 속엔 눈과 얼음 위를 질주하는 사람들도 보였다. 궁금함을 참지 못한 나는 들어가 보기로 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방한복을 입고 부츠를 신은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이건 분명 하얀 설원, 여름나라 스키장이 틀림없었다. 사막 위에 건설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실내 스키장. 스키 두바이는 1년 내내 영하 1도의 온도를 유지하며 6,000톤의 인공눈을 365일 뿌려대는 여름나라 속 별천지. 상상력과 첨단 기술이 만나 기적을 이룬 곳이다. The heat outside is too much, and here inside there's cold and snow, and we are really enjoying ourselves. It's the vast difference how we have changed the nature inside. It's too good. It's too good. This kind of an atmosphere we never been to. This cold. I think something like less than minus. It's in minus degrees here, and it's really good. Very good, right? Yeah, it is. Cold. 평생 내리는 눈을 볼 수 없는 두바이 사람들에겐 모든 것을 꽁꽁 얼려놓은 이곳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이국적이고 새로운 신천지일 것이다. 사막 나라의 여름 속에서 겨울을 잠시 느끼고 돌아온 나는 다시 뜨거운 사막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랍 민족의 삶을 제대로 느껴보려면 반드시 사막을 걸어보라는 글귀를 어느 책에선가 읽은 기억이 난다. 태양과 모래, 바람만이 있는 사막 위로 수십 대의 집차들이 모였다. 사막을 달리기 전 깊은 모래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 타이어의 공기를 빼내는 작업이 한창이다. 드디어 사막을 향해 출발이다.
사막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기 위한 사막 사파리 투어. 구불거리는 모래 언덕을 헤치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량들의 긴 행렬은 끝모를 낯선 길을 달린다.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사막의 모래는 늪처럼 자동차를 집어삼킨다. 사막 사파리 투어는 그야말로 고개 운전이다. 아차하는 순간 차 한 대가 모래 수렁에 빠졌다. 이런 이유로 사막 사파리에서의 단독 행동은 절대 금물이라고 한다.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 자동차는 어렵사리 모래구덩이에 파묻혔던 바퀴를 떼내는 데 성공했다. 사막 사파리 투어는 어쩌면 혼자선 살아갈 수 없는 인간사의 축소판이다. 얼마쯤 달렸을까? 붉게 물든 사막의 저녁. 모래구릉 정상에 하나둘 사람들이 모였다. 거대한 자연은 늘 우리를 침묵하게 만든다. 漂亮，迪拜沙漠非常漂亮。我们从这个从山里面到这里但是漂亮，但是我们非常害怕的那个山冲到很高一下来，好刺激，很刺激。但是怎么说呢？它跟别的城市不一样，这里是唯一的一个地方，沙漠地带。我们也是没有这么第一次来这里玩，非常开心，非常高兴今天。 사막의 캠프장에 밤이 찾아왔다. 식사를 준비하는 요리사들의 손놀림이 분주해진다. 낮 동안 한 대접은 들이켰을 모래먼지를 씻어줄 기름진 고기가 불 위에서 먹음직스럽게 익는다. 사막 사파리의 마지막 코스는 저녁 식사를 곁들인 아랍 문화 체험.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사람들은 저마다 여행의 추억이 될 해나를 몸에 새긴다. 한편에선 모래 공예가가 아라비아 사막의 모래로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었다. 유리병 속에 색색의 모래를 채워 넣어 사막과 낙타를 그려 넣은 작업. 난 그 기술이 궁금해졌다. Your name writing inside the bottle. Sand arts. Your name writing inside. Dubai. Your name inside. For camel. Or sand. Sand only sand. Outside no. Dubai. Dubai arts. Jordani arts. 두바이와 요르단 지역의 예술이라는 모래 공예는 색을 입힌 모래를 섞어 그림의 배경을 만들고 가느다란 파이프를 이용해 모래의 굴곡을 만들어 그림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모래 위에 액체 본드를 발라 모래를 고정시킨다. 나는 코리아라는 이름을 새겨 넣었다. 그 사이 저녁 식탁이 차려졌다. 음식의 첫째는 맛이요, 둘째는 분위기라 했던가. 사막의 모래벌판 위에 양탄자를 깔고 차려진 노천 레스토랑. 내가 여행했던 수많은 도시의 야외 식당 중 단연 최고다.
잠시 후 벨리 댄스 공연이 이어졌다. 매혹적인 여성이 엷은 옷을 몸에 걸치고 격렬하면서도 절제된 동작으로 추는 열정의 춤. 칠흑같이 어둡던 사막의 밤이 한순간 환해지는 느낌이다. 다음 날, 난 사막 투어에서 만난 현지인의 집을 방문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거실의 양쪽으로 늘어선 기다란 소파가 단정하게 정돈된 느낌을 준다. 그는 외지인에겐 좀처럼 공개하지 않는다는 침실까지 구경시켜 주었다. 한국에서 온 손님을 맞으러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였다. 큰 아들과 귀여운 두 딸을 가진 단란한 가정이었다. أنا أدرس في المدرسة الإعدادية وإن شاء الله أحب أنا التعليم وإن شاء الله أكون من التجار في رأس خيمة وإن شاء الله نوصل يعني تطور في التجارة بتكون وأنا بكون من إن شاء الله من الأهم اللي يطور التجارة وإن شاء الله أدرس يعني في أحسن الكليات التجارة. 그런데 내가 온다는 소식에 준비했다는 점심 밥상을 보고 나는 입이 딱 벌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음식의 푸짐함에 놀라고 그 넉넉한 마음에 놀랐던 것이다. 예로부터 이 지역에선 오가는 길손을 극진히 대접하는 게 전통이라고 한다. 식사 후 본토산 아라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나는 오랜 친구의 집에서 쉬어가듯 여행의 피로를 잠시 잊을 수 있었다.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는 세계 석유 매장량의 10분의 1을 갖고 있다는 엄청난 산유 도시다. 부유한 도시답게 아부다비엔 에미리트 최고의 7성 호텔 에미리트 팰리스가 있다. 로비에 들어서자 호텔 안은 온통 금빛으로 번쩍인다. 우리 돈으로 3조 원이란 천문학적 건축비를 들여 세운 에미리트 팰리스. 30만 평 대지 면적에 호텔 전용 비치의 길이만도 1.3km에 이르는 초특급 아랍 호텔이다. 본래 아부다비 국왕의 왕궁으로 쓸 목적으로 지었지만 국민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국왕의 뜻에 따라 호텔로 개조했다고 한다. 호텔 한쪽 벽에는 서로 다른 색을 가진 7마리의 말이 금방이라도 달려나올 듯 그려져 있다. الصورة هاي تميز على الحصانة اللي هي من 7 إمارات. كل إمارة حاملة نفس اللون اللي هي لون التربة اللي هي حاملة في الإمارة نفسها. والشجرة هذه اللي فوق هي اللي تشوفونها هذه طالعة منكم من الحياة اللي هي حياة الإمارات وحياة الخيول نفس اللي تحييها. 호텔 지하엔 거대한 공연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각종 음악회나 오페라 등의 공연이 열린다고 하는데 내가 찾아간 이날은 불행히도 공연이 없어 아쉬웠다. I see
객실을 구경하러 올라가는 길, 아라베스크 양식의 문양과 은은한 광채를 바라는 대리석, 순금을 도금한 곳곳의 장식이 어우러져 호텔은 마치 왕궁처럼 화려한 위엄을 뽐내고 있었다. 호텔 측의 특별한 배려로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던 스위트룸. 하루 숙박료만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이 방은 세팅된 그릇 하나, 소품 하나까지도 최고급으로 갖추어져 있었다. 세계 부호들이 왜 아랍에미리트를 최고의 휴양지로 꼽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가장 궁금해했던 침실. 방에 들어서자 나는 마치 내가 고대 아라비아의 왕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침실 밖 테라스에서 바라보이는 바다는 연초록, 청록, 감청빛으로 변해가는 한 장의 그림 엽서 그 자체였다. 세상에서 가장 호사스러운 호텔을 구경하고 나니 문득 이곳 사람들의 삶 속에 한 발짝 더 다가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다. 친절한 가게 주인이 나와 걸음을 맞춰가며 열심히 설명을 해준다. 한 올 한 올 얽히고 설켜 그려진 무늬는 꽃도 되고 바다도 되어 이 도시를 표현한다. هذا مال سجادة مال تركي فيه مال إيراني فيه مال أفغانستان فيه واجد فيه رخيص كل نفرات يجي ده هذا ريس سجادة زوليرت كل واجد فيه رخيص شيء زين مال أفغاني فيه شغل يدوي مال بلجيكي فيه مال إيراني فيه موجود شيء زين واجد شيء زين مال كل نفرات يجي زين باي باي. 코너를 돌자 과일 상점이 늘어서 있었다. 대부분 이 지역에서 나는 과일이라 하는데 붉은 태양빛을 흠뻑 머금은 토마토에서부터 향기로운 망고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기 그지없다. 주인은 그중 노랗게 잘 익은 망고 하나를 골라 내게 한 조각 건넨다. 세상에서 내가 맛본 망고 중에 가장 달고 맛있는 망고였다. 나는 싸고 맛있는 그 망고를 한 봉지 가득 골라 담았다. 망고를 사가지고 나오는 길, 큰 눈망울을 반짝이며 활짝 웃는 항아리 인형들이 눈에 띄었다. 도자기 저금통이었다. 우리의 돼지 저금통처럼 서민들의 소박한 소망이 저 속에 차곡차곡 쌓일 것이다. 두바이의 시장 중 빼놓으면 안 될 시장이 하나 더 있다. 두바이 금시장. 이곳은 미국 다음 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금시장이다. 400여 개의 도매상과 270여 개의 소매상이 모여 거대한 상권을 이루고 있다. 이곳에 오면 두바이를 왜 황금의 도시라 부르는지 이해가 된다. 팔찌, 귀걸이, 목걸이 등 금으로 치장한 화려한 가게의 쇼윈도가 사람들을 유혹한다. If you 1 kilo gold, nobody will stare enough for you and touch you. That's one of the reasons. And apart from that, there's not tax here. And you can see the variety. You can see where you cannot see in the world. 금 한 돈만 지녀도 배가 부르다는 옛말처럼 두바이 사람들이 여유 있어 보이는 건 이곳이 황금 도시이기 때문일까? Bésame, bésame mucho. Como si fuera esa noche la última vez.
después. Ay, bésame, bésame mucho, como si fuera esa noche la última vez. Bésame, bésame mucho, que tengo miedo a tenerte, perderte después. 오늘 하루는 갑갑한 도심을 벗어나 일상으로의 탈출을 감행하기로 했다. 자연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다는 하타. 우리는 먼저 트레킹에 앞서 주유소에 들렀다. 석유 왕국 두바이의 기름값은 얼마나 될까? 리터당 400원. 내가 사는 서울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이다. 다시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아스팔트 도로를 달려 하타 마운틴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다.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길. 울퉁불퉁한 길 위를 먼지를 흩날리고 웅덩이를 파헤쳐가며 달리고 또 달렸다. 후끈후끈한 열기가 사우나에 들어선 것처럼 얼굴을 감싸고 땀방울이 맺힐 새조차 없이 금방 말라버리는 불볕 더위. 돌산에 부딪혀 부서지는 힘겨운 햇살을 끌어안은 황량한 산만이 끝없이 펼쳐졌다. 바위산 정상에 오르자 맑은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더위를 한순간 잊게 한다. 정상에 도착한 사람들은 여유롭게 추억의 한 장면을 남기느라 분주해진다. It's all different. You have to see both. But we like it. We definitely like it here in Dubai. You can see a lot of several things here. Yeah, it's the whole development that's going on in Dubai. That's just amazing. We don't have anything like this in Switzerland and in all Europe. You have to come here. What's your good name, sir? 우리는 근처에서 늦은 점심을 먹기로 했다. 보기만 해도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아이스박스 속의 음료수들. 서둘러 점심을 준비했다. 오늘 점심 메뉴는 양고기와 소시지. 늦은 점심이어서일까? 마음만 급해져서 연신 뒤집는다. 우리 모두 구워지는 고기에서 눈을 떼질 못했다. 능청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소시지를 입에 무는 살림. 우리 일행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사람들처럼 맛있게 점심 성찬을 즐겼다. 산에서 내려와 나는 두바이 랜드를 찾았다. 미국 디즈니 월드의 2배 규모로 완공될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다. (2010년까지) 1,5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라는 모토하에 대규모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두바이 랜드. 이곳은 미니어처 월드, 동물원, 공영 월드, 호텔과 골프장 등 단순한 위락 시설을 넘어 신개념의 관광 도시로서 두바이를
세계의 관광 허브로 도약시킬 채비를 맞춰가는 중이다. 아라비아 반도의 한 모퉁이, 모래 사막과 진주잡이 어촌을 이토록 찬란한 낙원으로 만든 사람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보다 앞으로 보여줄 것들에 주목해달라고 말하는 두바이의 무궁한 상상력. 그 끝은 어디일까? 꿈꾸는 자들의 땅 두바이. 작은 땅을 기발한 이벤트와 아이디어로 끝없이 리모델링하는 나라. 자기 키의 수백 배만큼 높이 뛰어오르는 메뚜기처럼 늘 세상을 놀라게 할 쇼를 준비 중인 나라. 그곳에서 내가 본 모든 것은 결코 신기루가 아니었다. My speed